5억대 물건이요 3년 만에 한 17억이 된다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물건이요 단 이틀 만에 완판됐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5억대 물건이요 3년 만에 한 17억이 된다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몇 년 전에 한 시행사에서 서울에 한 부지를 매입해서 빌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선 분양을 하면서 분양가 대략 5억 초반 정도에 아직 짓지 않은 물건이 이제 분양이 되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지역이 이 빌라가 공사가 되어서 올라가는 와중에 신속통합기획 구역에 공모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물건이 착공신고 일자랑 이런 것들이 약간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개발이 되었을 때 신규 아파트를 받을 수 없는,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물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분양 받았던 분들이 당연히 나는 그러면 아파트 못 받는 물건을 내가 못하러 하겠어 하면서 다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 시행사에서는 직접 다 품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근데 이게 이 시행사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서울에 굉장히 많은 사업지들이 갑자기 권리사정 기준에 걸리게 되면서 피해를 입게 되었고요.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구청과 논의하면서 이러한 사업장들의 이제 이 권리사정 기준에 걸려 있던 물건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나중에 개발됐을 때 입주권 받을 수 있는 물건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사례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이 물건도 최근에 그게 확정이 되었어요. 입주권 줄게 라고 확정이 되면서 다시 시장에 풀렸습니다. 근데 매매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5억에서 17억까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물건이요 단 이틀 만에 완판됐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3년 전에 여기 물건을 그대로 갖고 계셨던 분이라면 단기한 3년 안에 10억 이상의 차익을 거두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아주 성공적인 그 빌라 투자 케이스를 통해서 빌라 투자 초기 재개발 사업장 어떻게 좀 우리가 투자하면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최근에 들어서 재개발 투자가 이제는 가장 유망한 투자다. 특히 서울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투자, 좀 유망한 재개발 사업지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서울 재개발 투자 추천 물건, 그리고 경기도까지 포함한 재개발 추천 물건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그와 또 다르게,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 특히나 재개발 투자하면은 자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꽤 많은 자금을 내가 담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좀 소액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서도 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초기 재개발 또는 빌라 투자에 대한 체크 포인트들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앞에 케이스가 바로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자양동 A구역입니다. 자, 자양동 A구역 잠깐 지도로 가보겠습니다. 자양동 A구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 자리죠. 네, 딱 보셔도 자리가 참 좋구나. 한눈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성수전략정비구역이에요. 여기요. 그래서 여기가 1, 2, 3, 4구역이 지금 성수전략정비구역에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옆에 자양동 A구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속에서는 이제 후보지 그 공모 신청 들어가고 이런 단계였었다면 지금은 구역 지정이 확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올해 안에 조합 설립을 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입지가 좋은 물건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힌트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면서도 기본이 되는 거는 바로 이것일 것 같습니다. 바로 입지죠, 입지. 네, 입지. 그래서 당연히 좋은 입지라면 어떤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양동 A구역 같은 경우에도 비록 구역은 이제 구는 광진구와 성동구로 나뉘는 성수전략정비구역과는 조금 구는 다르지만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한강벨트, 그리고 대규모 재개발이 된다라는 이점을 두루 갖고 있었던 그런 입지적인 강점이 확실한 물건이었죠.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개발 사업으로 빠르게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지역들도 확실히 입지적인 강점이 높은 자리들이 많습니다. 가격이 많이 오르는 곳들도 역시 입지적인 강점이 확실히 도드라지는 곳들이 많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될 게 있어요. 이 입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입지라는 것은 곧 호재가 될 수 있는 자리다, 호재를 끌고 오는 자리다 라는 말씀을 드려왔지만, 입지가 좋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냐, 개발이 빨리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입지가 좋다라는 말이
곧 빠른 개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곳들이 개발 자체도 빨라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잘못된 판단이 되실 수 있다. 지금 서울에서 좋은 입지에 개발 사업 진행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게 한남 뉴타운이죠. 그런데 거기도 지금 이제 좀 사업이 본격적으로 잘 진행이 돼서 가는 곳이 2, 3구역이고요. 3구역에 좀 빠르게 이제 30년 안에 아파트가 완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한강벨트 라인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한강변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4구역, 5구역은 아직까지도 사업이 좀 천천히 가고 있다라는 거죠. 더 좋은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좋은 입지라고 해서 빠른 개발되는 게 아닙니다. 부가현 2구역, 3구역도 대표적인 개발 사업장들이지만 사실은 진행은 굉장히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꼭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대신에 입지는 그 값을 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장기간 가더라도 시세가 계속 분출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좋은 이슈가 터질 때마다 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그래서 좋은 입지를 보실 때는 조금 장기적인 전략으로 가면 좋다. 이제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중간에 어떤 이슈가 터지면 가격이 많이 튀어오르는 그러한 구간들을 계속 만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되겠고 가장 기본이 되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개발의 가능성입니다. 개발의 가능성. 자, 자양동 A구역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조합 설립까지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와 되게 빠르게 됐구나라고 하겠지만 그 전부터 개발 얘기는 계속 나와오고 있었고 근데 그쪽에 이제 그 소유주분들은 계속 개발하고 싶어서 빠른 어떤 개발을 염원하던 열의가 되게 높았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뭐 신청해도 잘 안 되고 뭐 추진하다가도 또 내부에 어떤 그 반대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었고요. 사업성이 좀 안 나온다라는 것도 사실은 좀 단점이었었는데 그 것들을 사업성을 좀 보완해 시켜주는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좀 빠르게 개발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사실상 개발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개발이 잘 된다라는 것이 꼭 지금 당장 엄청나게 동의율이 높고 막 엄청 분위기가 뜨거워서 곧 될 것 같은 그런 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적은 것처럼 구역이 지정이 되었는데도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내부의 어떤 반대 세력으로 인해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지지부진해서 취소되거나 해제되거나 또는 약간 진행이 잘 되지 못해서 계속 이제 뭐 떨어지거나 공모에서 탈락하거나 공모에서 안 되거나 이런 자리들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하려는 분들이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려는 세력이 있고 그걸 주도적으로 끌어가시는 분들이 이 안에 있다라면 추진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계속 하려고 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이 충돌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투자 수요들이 거기에 많이 유입돼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다면 빠른 개발을 나중에는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뭐 되려고 해 안 되려고 해 왔다 갔다 말이 많은 지역들이 나중에 개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이 됐다가 해제됐다 이런 지역들이라면 사실은 가격이 잠시 눌림목을 또 형성하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그럼 그 타이밍에 잘 들어갈 수 있다면 이게 개발로 확정되는 순간 가격이 크게 오르는 그러한 시세가 폭발하는 어떤 그런 타이밍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던 자양동 A구역 같은 경우도 입지도 좋았지만 계속 개발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세력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면서 단계에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고 가격이 많이 올라간 아주 베스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려면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좋은 개발 선례가 있어야 된다.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거나 돼서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들이 형성이 됐거나 또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들이 많이 올라온 좋은 어떤 개발 사업장들이 여러 곳에 같이 두루두루 포진돼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개발의 가능성을 또 높여줍니다. 옆에서 좋은 사업 어떤 결과들을 보게 되면 당연히 빨리 갈 수 있게 되고 나도 저렇게 우리도 저렇게 하자 더 마음을 모으기에도 좋은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곳들을 좀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해지된 지역들 구역이 지정되다가 안 된 곳들 이런 것들 잘 보실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는요. 정책의 방향성이에요. 이것도 지금 특히 요즘 시점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가장 좋은 건 만약에 어느 정부 정권 또는 어느 서울시에 누가 서울시장이 되든 간에
그래도 다 잘 갈 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정책의 방향성에 있어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이번에 서울시장 누가 될까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자꾸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들이 자꾸 나오는데요. 이제 그 현재 그 오세훈 시장의 타이틀에 딱 들어맞는 개발이 있죠. 모아타운 같은 것입니다. 모아타운은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으로 이제 성과로서 어필을 했던 어떤 사업의 유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타운 같은 방식은 만약에 서울시장이 이제 바뀌게 된다라면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됐든 저기가 됐든 영향 안 받을 거라면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서민들의 주거의 환경들을 개선해 주는 것.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라면 약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재개발 중에서도 서민 주거의 환경을 좀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뭐 도심 복합개발 사업이라든가 또 좀 노후도가 높은 지역에 좀 개발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그런 곳들의 어떤 사업성을 조금 완화시켜서 그래도 개발해서 지역의 가치를 조금 올려줘야 될 만한 그러한 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그래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라면 만약에 이제 서울시장이 바뀌게 된다면 강남권보다는 강북권이 강이 남보다는 강이 북쪽이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어떤 개발에 대한 수혜를 더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방향은 우리가 계속 체크할 필요는 있겠고요. 흔들리지 않고 이렇든 저렇든 잘 갈 수 있는 지역을 잘 선별하시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로 가격입니다. 자,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부분이 다 이거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격이 싸지 않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은 입지야. 좋은 입지니까 가격이 좀 비쌀 수 있겠지만 좋은 입지라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죠. 가격이 확실하게 매력이 있는 물건이라면 사실 입지적으로 약간 아쉽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요. 여기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동의율 없어. 노후도는 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아직은 개발에 대한 관심이 없어.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인데 가격이 그래서 저렴한데 그렇다면 이 지역은 곧 저기가 개발 이슈가 들어오면 여기도 곧 따라서 개발 얘기 나올만 하구나 라고 생각될 때는 또 가격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곳을 먼저 내가 선점하고 들어간다면 개발의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는 순간 굉장히 폭발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아주 베이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데 가격이 비싸다. 매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고요. 입지가 좋은데 가격이 비싸다. 매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당장 개발 가능성이 없는데 가격이 싸도 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물건이라면 그 입지적인 분석을 통해서 가치가 분명히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는 자리라면 접근해 볼 만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광진구에서도 아까 제가 자양도 말씀드렸지만 꼭 거기만 있는 게 아니죠. 광진구에 많은 구역들이 있고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이 좀 굉장히 적은 자금으로 투자를 해서 성과를 보시는 곳들이 있고요. 또 많은 지금 서울의 다양한 곳에서 그렇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지만 지금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했던 곳이 폭발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자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재개발 투자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매력적인 투자이지만 이제 본 궤도에 들어간 정비 사업의 확정이 확실히 돼서 사업을 잘 가고 있는 개발 사업장들은 단점이 가격이 무겁다라는 것인데 그 가격의 무거움을 확실히 털어내면서 좀 보유에 대한 부담도 낮추면서 그러면서도 나중에 미래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좀 작은 자금으로 세팅이 가능한 투자가 이 초기 재개발 또는 빌라 투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지역적인 접근을 한다면 꽤 괜찮은 물건을 잘 선별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지역이 어딘데요? 라고 물으실 분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